장전에 주목해볼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미국에서의 물가 우려감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어제 우리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었는데요. 장중에 셧다운 우려라는 소식과 또 증시가 전강 후약의 장세로 이끌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을 보였었던 장중에 이 우려감이 확산이 되면서 지수가 마이너스로 밀리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더군다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다 보니까 수급의 변동성도 어제장에 굉장히 컸습니다. 코스피 개인과 기관이 외국인이 동반해서 차익 실현에 나섰고요. 외국인이 후반부로 갈수록 매도 물량을 확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해서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 확인이 되면서 지수가 하방으로 이끌어졌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에 2600선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 약세를 보이다가 막판에 조금은 들어올려주면서 0.05% 하락에 그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도 전강 후약의 장세를 보였습니다. 제약 종목들이 약세를 보인 게 하방 쪽에 더 큰 압력을 더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초 부근의 고점을 형성한 뒤에 정호 이후에 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채 장 막판까지 하락폭을 이어가면서 1%의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간밤 미 증시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데이터는 어느 정도 온화하게 나왔지만요. 역시 관세 전쟁이 격화되는 점에 우려감이 더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미국 셧다운에 대한 시장의 우려까지 주목을 하게 되면서 이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3대 지수 모두 급락이 나왔습니다. 간밤 기존의 4월 2일 상호관세에 대한 관세 부과 재방침이 확인이 됐고요. 이 보복 대응하기 위해서 유럽의 와인에 200% 관세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이런 양보하지 않는 모습들에 시장의 투자 심리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M7 기술주들 대부분 전부 하락을 했고요. 한 종목도 빠짐없이 전부 빨간불을 켰습니다. 테슬라도 3% 가까이 빠졌고 아마존과 구글도 2.5%, 5%대 하락, 메타는 5%대 하락까지 낙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네,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단기적인 변동성보다는 또 장기적인 성장성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당분간 계속해서 관세와 관련한 이런 변동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냉철하게 시장을 분석하고 제대로 된 전략을 세워보는 게 중요하겠죠. 레디 개장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 전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매일매일 장이 열리기 전에 그날의 장전 전략들 이슈와 함께 세워보고 있습니다. 먼저 5분 증시 브리핑 통해서 전일 마감한 시장 상황 살펴보고 있고요. 이후에는 당일에 나온 이슈들 살펴보면서 개장 이후에 움직일 수 있는 특징주들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개장 이후에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포착을 해보면서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까지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이 종목에 대한 실시간 종목과 종목명과 대응 전략의 경우에는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는 팍스 통신망에서 방송 이후에 자세하게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방송 이후에도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 함께 대응하실 분들은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장하셨다면 개장 워밍업 출발하도록 할게요. 김혜주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김혜주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실까요? 국내 증시는 상승 출발했지만 장 후반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하락 마감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지수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코스피는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약보합 마감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코스닥은 0.92% 하락하면서 722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실까요?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이 팔자세 보였고요. 기관이 4,452억 원 물량을 담았지만 지수의 상승을 이끌진 못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이 2,107억 원 순매수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860억 원, 1,197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이어서 국내 핫 이슈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에 참여한 나사의 스피어X가 발사에 성공을 했는데요. 스피어X는 세계 최초로 3차원 우주지도를 그릴 망원경이라고 합니다. 9번에 걸친 시도 끝에 발사에 성공하면서 우주 탐사와 천문학 연구에 큰 획을 그을 것으로 기대감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파이버프는 20% 가까이 상승했고요. 미코는 6%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실까요? 정부는 7천억 원 규모의 대형 양자 R&D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요. R&D 프로젝트
프로젝트는 대형 양자 연구 개발로 양자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1000큐피트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면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그간 투자가 부족했던 소프트웨어와 소재, 부품, 장비, 즉 소부장 분야 육성으로 이어질 전망인데요. 관련주들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한국 첨단 소재는 30% 가까이 올랐고요. 파이버 프로는 2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여기까지 핫이슈 살펴봤고요. 이어서 대형주 업종별 흐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는데요. 상승세 이어오던 반도체주 차익 실험 매물이 출회되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약보합으로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는 0.4% 소폭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2차 전지도 같이 밀리는 흐름이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2.3% 하락했고요. 삼성 SDI는 4%대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자동차주는 계속해서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1.41% 올랐고요. 기아는 1.31% 상승했습니다. 증권가의 호평에 방산주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6%대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유럽 방위비 증가 기대감에 현대 로템은 신고가 달성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조선주를 살펴보시면 한미동맹 조선협력 기대감에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HD현대중공업은 5%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금융주는 혼조세 보였는데요. KB금융은 2%대 상승을 보여준 반면에 삼성화재는 1.77% 소폭 하락했습니다. 바이오주도 약세를 띄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41% 하락했고요. 셀트리온도 1.23% 하락 마감했습니다. 화학주와 정유주는 쉬어가는 흐름이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은 소폭 상승한 반면에 LG화학은 3.39% 하락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줬던 미용기기도 쉬어가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파마리서치는 1.07% 하락했고요. 휴젤은 1.2% 하락했습니다. 한편 LS는 호방그룹이 지분을 매입했다는 소식에 18.96% 급등하는 흐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대형주 업종별 흐름 알아봤고요. 이어서 간밤의 미증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산 주류에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죠. 관세 우려가 시장을 또 흔드는 모습에 투심이 얼어붙으면서 뉴욕 증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반등을 이어가지 못하고 1.3%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1.96%, S&P 500 1.39%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M7 종목도 간략하게 살펴보실까요? 시총 1위 애플은 오늘도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4분기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점유율 1위를 달성했지만 AI 시리 기능 출시 연기 여파가 크게 작용하면서 하락했습니다. 3.36% 밀리는 모습 보여줬고요. 엔비디아는 다시 시총 2위로 올랐지만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 올랐지만 관세 전쟁 우려 속에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0.14% 하락 마감했습니다. 메타도 크게 하락했는데요. 4.67%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메타는 커뮤니티 노트 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테슬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지원 사격의 효과는 하루가 가지 못했는데요. 3% 가까이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M7 종목도 살펴봤습니다. 관세 전쟁이 시장을 흔들면서 미증시, 우리 증시 모두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글로벌 이슈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장전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소식 만나보실 수 있고요. 시그널들 포착하시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김혜주 캐스터였습니다. 자, 그럼 레디 개장 시그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금요일 레디 개장 시그널은 하루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방송 시간이 5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 이후에도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히든 종목까지 챙겨가실 분들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리는 하루 대표입니다. 참 간밤에 또 한 번의 트럼프의 발언에서 나온 얘기들 덕분에 미증시가 또 큰 폭의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시장 안에서 우리는 또 어떤 탈출구, 어떤 돌파구로 맞닥뜨려야 되는지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제가 두 종목을 준비를 해왔거든요. 이런 시장 상황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만한 섹터, 종목들 브리핑 도와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히든 종목까지 전략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한 번 더 또 낙폭을 기록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까지 또 고려를 한다면 정말 막막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 전략, 다양한 전략, 그중에서도 챙겨가 볼 수 있는 종목과 섹터들 오늘 잘 다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집중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또 일제히 3대 지수가 또 하락을 했습니다. 좀 폭이 크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은 좀 불가피한 거겠죠? 일단은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 국내 증시에도 이제 미증시 영향을 받는 거 플러스 알파, 정치적인 변수들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그 변동성을 조금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 미증시가 하락 추세, 완전히 또 하락 추세 국면에 있다고 보기는 아직은 어려운 것 같고 이런 트럼프의 어떤 이제 관세와 관련된 내용들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등장을 해주고는 있지만 나와주고 있는 지표 자체는 네. 미국의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네. 오히려 조금 더 좋아지고 있다 쪽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변동성을 지나는 구간을 우리가 좀 잘 견뎌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전략들을 어떻게 좀 세워봐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미증시 이슈 한 가지씩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어제 그저께는 이제 CPI 발표가 있었죠. 2월 CPI 발표에 이어서 지금 PPI도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이제 그래도 인플레가 좀 잡히고 있다, 물가가 내려가고 있다. 좀 긍정적인 지표 발표가 있었어요. 지표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지표는 긍정적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고용 건수가 또 나왔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 그것도 이제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미국의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인플레가 커지고 있는 것은 아니겠구나라는 이제 시장의 인식이 또 들어와줬습니다. 거기다가 인텔의 주가가 또 폭등을 하면서 미증시가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재료들은 지금 다양하게 있었거든요. 경기 그다음에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형주들이 상승할 수 있는 재료들은 있었으나 문제는 뭐였냐면은 일단은 이제 관세에 대한 내용이겠죠. 트럼프가 지금 거의 3주 동안에 하루에도 몇 번씩 발언을 바꾸는 내용이 바로 이제 관세잖아요. 관세로 인해서 시장의 투심이 지금은 굉장히 또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 공포심이 굉장히 커져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관세가 여전히 이런 좋은 그 호조에 대한 재료들, 좋은 재료들의 재료가 뒷받침됨에도 불구하고 증시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EU가 관세를 철회하지 않을 때는 유럽산 와인, 그러니까 주류의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제 보복 공격의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투심이 당연히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겠죠. 매그니피센트가 또 일제히 하락을 했고 애플도 역시나 지금 4일째 하락을 하면서 지금 이제 경기 침체보다는 이런 관세에 대한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아마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베센트 재무장관도 시장의 변동성이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3주 동안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물 경제가 더 중요하다. 주가의 하락은 단기적인 어떤 이제 바로미터일 뿐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이제 조금씩 지쳐서 이제 주가를 보고 싶지 않은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쳐서 떨어져 나가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인지는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건 간에
지금 돌아와야 되는 이제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지금 시장을 조금 외면하고 있고 투매가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런 부분들은 일정 구간 어느 정도 이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 낙폭에 대한 또 단기 반등 이렇게 빠르게 빠져나가면 또 빠르게 반등도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또 급격하게 반등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미국 증시 여전히 그 인플레라든지 이런 경기에 대한 내용들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반전을 기대해 볼 만한 재료가 하나 또 등장을 해준다면, 그리고 트럼프가 어느 정도 이 스탠스를 조금 유지하는 것을 좀 낮춘다면 언제든지 또 반전을 시도할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가 언젠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가늠을 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는 대안책을 찾고 이런 관세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는 업종이나 섹터들을 위주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뒤쪽에서 설명드릴 그런 섹터들, 관세 리스크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는 섹터들 두 섹터 가지고 왔으니까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PI 발표에 이어서 PPI 발표가 지표상으로는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생각보다 미국 경기가 둔화하고 있지 않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속도도 괜찮다라는 전망이 나오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공포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관세 전쟁 때문일 것 같습니다. 간밤에 계속해서 관세가 부과된 이후에 유럽연합에서 미국산 위스키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자마자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다면 우리도 유럽산 와인에 또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시장에 긴장감을 주고 있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견뎌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 증시는 어느 정도 지금 조정 국면에 들어가긴 했지만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시장에서 관세 영향을 받지 않고 또 이 시장의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섹터와 종목은 무엇인지 오늘 챙겨와 주셨다고 하니까요.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대표님의 다양한 전략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개장 전 이슈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로봇에서 또 준비를 해주셨죠? 네, 이제 오늘 신호포착 이슈 첫 번째는 로봇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 리스크에서 그래도 이제 재료를 좀 덜 타는 종목군인 것 같아요. 종목이고, 이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에 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sek터, 성장주,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연초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한 재료였는데, 그리고 연초부터 가장 많이 올랐던 섹터인데, 지금 최근에 좀 눌림목 구간 지나고 나서 다시금 시장에서 재료가 나오면서 신호 반전, 추세 반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섹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나왔던 재료는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당연히 국직한 대기업이죠. 모두 휴머노이드 로봇의 격전을 한다. 특히나 이제 인력 등을 추가로 신규로 배치를 하면서 이 사업의 R&D 분야에 굉장히 또 큰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의 재료가 나왔거든요. 지금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물류 로봇, 이 앞으로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질 전망입니다. 현재 시장의 잠재력 같은 경우는 전기차 시장보다 훨씬 더 커질 가능성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어요. 지금 2035년 같은 경우는 이 휴머노이드 시장 자체가 $380,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약 54조 원 가량 되는 시장의 규모 크기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 10년 뒤죠. 그런 만큼 지금 이 앞다투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 구글, 메타, 엔비디아 이런 글로벌 빅테크들이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이유는 당연히 그 미래 가치, 그다음에 이제 시장 잠재력이, 그리고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가능성을 염두를 해 두고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 만큼 이제 국내 관련 수혜주들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로봇 관련주들 안에서 지금 최근에는 다른 것보다는 이제 휴머노이드 쪽, 그리고 이런 삼성전자나 LG전자 향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협력사,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섹터들, 그런 종목들 안에서도 이제 우리가 지금 공략해볼 만한 종목들도 충분히 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주 몇 가지 좀 체크를 해보자면, 클로봇 그리고 로보티즈, PIE라는 종목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클로봇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죠.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사실 변동성이 조금 큰 편입니다. 변동성이 큰 편인데, 지금 작년 10월 달에 이제 신규 상장 이후로
뭐 쭉 이제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2025년 1월 달 들어서 이제 완연하게 여기서 이제 골든 크로스를 만들고 추세가 이제 상방으로 완전히 잡혀서 지금은 21선 따라서 쭉 올라가고 있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지금 신규 상승주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클로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계속해서 뭐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고 있죠. 지금 역사가 굉장히 짧은데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고 그 말은 즉슨 이 상단에 이제 매도 매물대들이 없기 때문에 추세가 꺾이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을 하기가 쉬워지는 모양새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2일에 24,250원까지 상승을 해줬다가 지금 이거를 좀 음봉을 맞고 있는데 아마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추가적으로 이제 한 뭐 18,000원이나 19,000원, 2만 원 아래에서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해본다면 충분히 이제 다음 이제 파동을 기다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로봇 관련주 한 가지 또 체크를 해보자면 이 로보티즈라는 종목입니다. 이 로보티즈는 삼성전자향보다는 이제 LG전자향 매출을 이제 제로로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아까 보셨듯 지금 삼성뿐만이 아니라 LG도 지금 뭐 베어로보틱스 인수를 앞두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이런 상업용 로봇, 그다음에 물류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이제 또 재료를 타서 움직여주고 있는 종목 로보티즈라고 보시면 되는데 역시나 2025년 1월 달에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해줬죠. 로봇 대장주로 움직임을 보여줬던 종목이고 지금은 사실 이제 조정 구간이죠. 조정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제 이런 60일 이평 근처에서 반등을 시도하는 자리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세를 좀 돌려 세웠어요. 앞에서 21선 그리고 뭐 60일선에서 반등 나오고 21선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또 이렇게 붙어줬기 때문에 추세가 좀 반전이 됐다. 하락 추세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N자형 파동을 만들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해 둬야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저항은 앞에 만들어놨던 고점인 42,500원 이 부근이 되겠지만 충분히 여기가 이제 돌파가 되고 나면 앞선 파동만큼의 또 추가적인 파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상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일단 1차적으로는 이제 42,000원, 42,500원 이 구간이 저항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염두를 해 두시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종목은 PI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로봇 관련주로 언급이 되고 있는 신규 상장주입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신규 상장주들이 굉장히 또 장 초반에 많이 움직여주고 시장이 이제 어려울 때 수급이 안 돌아줄 때 이 신규 상장주들 안에서 섹터 순환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변동성이 또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큰 종목입니다. 이제 이거 봉 하나가 이제 19%짜리고 어제 이 봉 하나가 6% 이제 7%짜리인데 사실 이 종목도 계속해서 이제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 이때 한 9,000원 구간에서 이제 바닥을 좀 잡아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조정이 조금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로봇 관련 특징주 굉장히 또 긍정적인 흐름들 만들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 종목 모두 다 좋은 종목이고 앞으로의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 있는 종목이지만 이것 외에도 우리가 또 주목해봐야 될 만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을 제가 오늘 뒤쪽에서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확성심화 안에 들어오신 분들에게만 공유를 해드려야겠죠.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이 앞선 세 종목 이외에 추가적인 히든 종목, 보너스 종목 한 종목 준비해 드릴 예정이니까 확성심화 안에 입장하셔서 제가 드리는 이 히든 종목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대한 이 시장 규모와 잠재력이 전기차 시장보다 훨씬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부터 우리 국내 대기업들도 이렇게 로봇 산업에 계속해서 뛰어들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는 종목 세 가지 살펴봐 주셨습니다. 클로봇의 경우 지금 자리에서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요. 어느 정도 눌림 자리에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현재 로보티즈, LG전자향
매출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베어 로보틱스를 또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기업 결합 절차에 또 본격적으로 돌입한 만큼 이런 재료와 함께 앞으로 긍정적인 재료로 저항을 돌파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까지 나올 수 있는 자리에 놓여 있고요. PIE 같은 경우에도 현재 바닥을 잡았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고점 돌파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세 종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세 종목 외에도 앞으로의 재료와 그리고 시세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더 탄탄한 흐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가져와 주셨다고 하니까요. 이 히든 종목도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히든 종목의 경우에는 방송 중에 다 공개해드리긴 어렵기 때문에 방송 이후 지금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에 들어오시면요. 방송 이후에 라이브 방송 통해서 자세하게 대표님의 전략과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 모두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바로 팍스통신망에서 이 종목에 대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로봇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관심 갖고 지켜보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로봇 종목 어떤 종목을 좀 담아봐야 될까 고민하실 것 같은데 오늘의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은 오늘의 히든 종목은 이제 전동기, 범용 전동기 관련, 모터 관련주를 한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국내 범용 전동기 시장에서 지금 현재 점유율 3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지금 앞에 설명드렸던 삼성전자 향 매출이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로봇용 액추에이터, 이런 관절, 이렇게 굴곡이지는 이렇게 몸을 편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가 관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물을 잡거나 뭔가 짚거나 뭔가를 이제 지지할 때 굉장히 많은 관절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구간들을 만드는 게 이제 액추에이터라고 하는데 그 액추에이터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삼성전자 보핏의 출시에 대한 기대감 같이 함께 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2023년에 매출액이 772억 원, 영업이익이 43억 원입니다. 사실 지금 이제 로봇 관련 종목들이 2023년도에 큰 폭의 하락을 만들어냈잖아요. 하락을 했던 원인이 뭐였냐면 실적이에요. 실적이 없거나 흑자가 나지 못하고 대부분 적자였어요. 거의 뭐 90% 이상 대부분이 이제 적자를 만들어냈던 그런 기업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고 R&D 투자를 해야 되고 뭐 상용화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실적이 나올 수가 없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2023년에도 매출액, 영업이익을 만들어냈던 기업이고 현재는 지금 이제 캐파가 3배 이상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기대감이 올랐다라고 한다면 이런 이제 매출에 대한 성장 기대감도 같이 동반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종목에 대한 힌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월 달에는 사실상 굉장히 또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줬던 종목이에요.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이 바닥에서부터 또 큰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6,800원 하던 주가가 59,900원까지 올라갔고요. 지금 현재 자리는 다시 한번 이제 조정이 나와준 상황입니다. 조정 이후에 좀 추세가 변곡이 됐다라고 우리가 또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앞에 있는 이런 21선에서 반등이 나왔고 앞에 거래량 붙어주면서 돌파가 나와줬고 이제 어제는 한 번 정도 이제 눌려줬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추세를 또 반전시킬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주봉상의 흐름을 봐도 이 앞전에 거의 뭐 몇 주 연속이에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주 연속 양봉을 만들어놨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종목은 이제 끼가 있는 종목이었고 지금 자리에서 뭐 고점이다라기보다는 눌림목 이후에 이런 이제 하단의 이평선에서 반등 나와주고 이제 추세가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 나가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하단의 이런 자리들은 이제 손절가로 좀 잡아놓고 이 상방으로의 또 큰 폭의 상승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은 제가 여기서 공개를 해드릴 수가 없고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만 정확하게 또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런 혜택을 좀 드릴 수 있는 공간이 팍스통신망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장중의 시황이나 뉴스 같은 부분들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도 모두 팍스통신망 안에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방송 종료 후에 제가 드리는 자세한 전략 받아보셔서 이 종목 함께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히든 종목으로 로봇 관련해서 가져와 주신 이 종목, 로봇용 액추에이터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관절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이 로봇의 좀 정교한 움직임을 가능하게 해주는 또 그리고 복잡한 움직임도 빠르게 가능하게 해주는 이 역할을 하죠. 삼성전자 향 매출도 있기 때문에 보핏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상 흐름으로 봤을 때도 하단의 자리에서 진입해서 상방의 큰 폭의 상승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매출과 영업이익까지 탄탄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재료와 실적까지도 안전하게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좋은 자리에서 진입해서 내가 올바른 타점에서 정리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대응 전략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로봇 관련 기대감 계속해서 가져가는 만큼 이 종목 오늘 꼭 공략하셨으면 좋겠고요. 대표님께서 이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대응 전략 방송 이후에 팍스통신방에서 모두 상세하게 가이드 주신다고 하니까요. 가이드까지 모두 챙겨가실 분들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상황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월 14일)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에 장 출발했습니다. 현재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현재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565선 지나가면서 현재 약보합권에서 8포인트 어제보다 하락한 채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그래도 상승불 켜주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0.2% 상승하면서 724선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파란불을 켜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셀트리온만 홀로 1.4% 상승하는 흐름이 현재 확인되고 있고요. 대부분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오늘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의 낙폭이 1%대로 조금 깊은 상황입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대부분 빨간불 켜면서 움직여주고는 있지만요. 혼조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알테오젠 제약바이오주들 오늘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주면서 효젤과 코론티슈진까지 다시 한번 상승불 켜면서 상위 종목에서는 움직이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과 HLB, 클래시스의 경우에는 현재 파란불 켜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수급 상황도 살펴보면요. 코스피에서는 개인만이 홀로 물량을 담아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소폭이지만 물량을 담아내주고 있고 개인이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까지의 출발 상황 그래도 미 증시의 낙폭이 굉장히 컸던 것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렇게 크진 않은 낙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좀 어떻게 출발 상황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가 선물 옵션 동시 내만료의 날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영향 때문에 조금 과하게 많이 빠져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증시가 많이 빠지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지난 여름 같은 경우, 작년 여름 같은 경우는 미증시가 경기 침체 우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빠졌을 때 국내 증시는 훨씬 더 많이 빠졌었던 거거든요. 이제 커플링 되면서 더 크게 빠지는 변동성이 나왔었는데 지금 최근에 보시면 글로벌 증시에서 미국 증시가 가장 약합니다. 미 증시가 가장 약하고 지금 아시아 증시나 이런 신흥국 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지난 이제 미 증시가 상승을 해줄 때 올라가주지 못했던 부분들을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견조하게 받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지금 미국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고점이었기 때문에 고점에서의 지금 조정폭이 크게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다 할 고점이라고 할 것도 없이 오른 게 없거든요. 작년 이제 7월 달 때부터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해서 올라온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2월 달, 그다음에 1월
초부터 이제 2월 중순까지 이제 소폭 상승을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막 바닥에서 올랐다가 조정 구간, 그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와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증시의 하락과 국내 증시의 조정은 조금 다른 부분이다. 미증시는 고점에서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고, 근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워낙 바닥이었기 때문에 상승 추세 안에서의 좀 조정으로 보인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조정에 여러분들이 크게 흔들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워낙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조금 확인이 되고 있는 구간이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앞에서 오늘 좀 설명을 드렸던 로봇 관련 종목들 중에 이제 클로봇이라는 종목도 지금 현재 이제 5일선 근처에서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6% 가량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유진 로봇이라는 종목이 지금 13% 정도 상승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티로보틱스도 지금 현재 고점에서 움직여주고 있고, 앞에 봤던 뭐 로보티즈 이런 종목들도 좀 2%대 상승 중 상승하는 흐름들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뭐 로봇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오전장에서 조금 크게 또 움직여줄 가능성도 염두를 해두면서 시장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전략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 바닥이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더 떨어질 우려를 하시기보다는 상승 추세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다라는 시각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가 크게 올라간다고 매도하시지 마시고, 또 그리고 순간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려고 하시기보다는 실시간으로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시장에서 저희가 좀 어떤 테마를 주목해보면 좋을까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전에 또 개장 전에 살펴봤던 또 관련된 로봇주의 경우에는 지금 또 상승부를 켜면서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 올라가지 않은 앞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좀 우리가 안전하게 잡아볼 수 있는 섹터와 종목들 또 잡아보면 좋겠죠. 오늘 또 조선주에서 관련주들 또 준비해 오셨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또 주목해 보시면서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조선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조선주를 가지고 온 이유는 사실 이제 어제 낙폭이 좀 컸거든요. 네. 그래서 고점 이제 드디어 차익 실현 순간이 오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조선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조선과 관련된 모멘텀은 여러분들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시겠죠. 지금 뭐 이제 미국의 군함 MRO 사업 연장, MRO 사업 수주 이런 이벤트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업황에 대한 턴 어라운드, 이제 다시 한번 영업이익 실적이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빅사이클의 시작이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조금 생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K조선의 새 역사 하나오션이 지금 현재 가장 큰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대장주로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MRO 시장에 이제 국내에서는 첫 번째 조선사에서 이제 진출을 하게 된 거예요. 이 MRO 사업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미국의 해군의 함정 유지 보수 사업을 이제 우리가 수주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을 또 견제를 하고 있잖아요. 중국을 견제를 하고 있는데 이 미국의 선박에 대한 그런 능력, 선박 기술이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한국의 조선과 이제 협력을 통해서 한국의 조선 기술을 조금 이제 받아서 혹은 이제 도움을 받아서 서로 협력을 하면서 이제 같이 함께 성장을 해 나가자라는 이제 입지가 이 MRO 사업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 MRO 사업이 굉장히 또 규모가 큰 그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 한 척당, 이런 배 한 척당 200억에서 300억 가량 수주를 하게 되면 200억에서 300억 가량의 그 유지 보수비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목표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올해 5척에서 6척 가량 사업 수주를 또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얼마요? 거의 이제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 사이에 이제 수주 금액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이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이제 우리가 계속 익히 들어서 아시겠고, 이런 MRO 사업이 새롭게 열렸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수주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들을 봤을 때 충분히 이제 아직까지도 대시세, 대상승의 주도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 좀 낙폭이 컸죠. 하나오션도 빠졌고, 뭐 HD 현대중공업, 그다음 조선 지자재 관련 종목들도 지금 최근에 조금 움직임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은 보여지고 있는데, 한번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오션부터 살펴볼게요.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 그저께 지금 뭐 9%, 10% 가까이 하락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뭐 고점은 맞죠. 당연히 이렇게 봤을 때는 고점이 맞으나 가지고 있는 실적이나 재료 모멘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글로벌 시장 안에서도
우리 국내 조선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멘텀은 여전히 상방 추세로 갈 수 있는 재료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조정이 나왔지만 고점이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전에 2008년 조선 업황 호황기였을 때 28만 8천 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고 차트를 이렇게 길게 늘려서 보니까 사실상 이제 바닥에서 이제 한 템포 올라갔다가 쉬어갈 수도 있는 구간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조선은 조금 움직임이 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긴 호흡 관점으로 좀 체크를 해보신다면 오히려 이런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자리가 이전에 만들어놨던 이런 좀 매물이 많았던 투매가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좀 저항을 받는 것이지 혹시나 이 아래에서 조금 이제 매물을 좀 소화를 하고 지지가 나와준다면 다시 한번 상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주도 섹터로서의 주도주로서의 움직임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하나오션을 내가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럼 좀 다른 종목도 볼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런 종목은 제가 오늘 뒤쪽에서 다시 한번 조선 후발주 한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 관심 있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조선주들 전반적으로 낙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냉철하게 시각을 바라보시고 이 업종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조선주 앞으로 굉장히 호재가 많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선박 건조 기술을 한국과 협력할 예정이고요. 관련해서 앞으로의 수주 모멘텀과 실적까지 굉장히 탄탄한 업종입니다. 관련해서 하나오션 먼저 짚어주셨는데 어제 낙폭이 있었지만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충분히 가능한 자리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매물을 소화하고 지지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상방으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의 종목들 중에 주도주가 무엇이 될 것인지 어떤 종목들이 앞으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인지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지켜보실 것 같은데요. 오늘 바로 그런 종목을 오늘의 히든 종목, 시그널 포착 종목으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대응 전략 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개장 전 이슈에서 로봇 관련해서 주셨던 종목 모두 살펴주실 방법은요.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방송 이후에 모두 챙겨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방송 시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오셔서 대표님과 방송 이후에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그럼 조선 관련해서 시그널 포착 종목 챙겨와 주셨는데 힌트 먼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조선 관련주 힌트를 좀 드려보자면 이 종목도 역시나 조선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조선 플러스 철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선과 철강의 재료를 가지고 있다. 지금 뭐 철강 쪽도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고 있는데 뭐 이 종목이 이제 철강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재료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업력이 굉장히 또 오래된 기업입니다. 1974년 함정부문 1호 방산업체로 지정된 이후 대형 수송함, 독도함, 마라도함 등 다양한 특수선 건조 이력을 보유를 하고 있다. 이때 당시에 방산업체 함정 부분에서 방산업체로 지정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창사한 이력은 뭐 1937년 굉장히 또 업력이 오래된 기업이죠. 그만큼 이제 뭐 전통과 이제 기술 부분들 그다음에 뭐 사업의 입지 같은 것들은 잘 다져놓은 기업이다. 오랫동안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이제 특히나 이제 방산 관련 이제 그런 이제 함정 부분에서 조금 특화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고 해군의 유도탄 고속함, 그다음에 18척의 성능 개량 체계 개발 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독도함, 고속 상륙정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MRO 사업을 수주한 이력이 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이제 독도함, 고속 상륙정, 그다음에 해군의 유도탄도함, MRO 사업을 수주를 했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이게 지금 어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어요? 앞에 설명드렸던 지금 하나오션이 국내에선 첫 번째로 MRO 사업에 진출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HD 현대중공업이 되겠고, 그 다음이 바로 이 기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염두를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사업을 수주한 이력이 있고, 만약에 이 MRO 사업의 캐파가 너무 이제 큰데 더 이상 이제 조달할 방법이 없다 하면은 당연히 이 세 번째 기업까지에도 그러니까 수주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또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이 종목 힌트를 텍스트로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에 대한 힌트를 차트를 통해서 또 설명을 드려봐야겠죠. 자, 이 종목도 역시나 지금 조선 업황 빅사이클에 힘입어서 또 강하게 상승해주고 있는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막 골든크로스가 뭐 작년 연말부터 이제
이제 등장을 했고 지금 현재는 이제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고는 있지만 이런 60일 이평에서 반등을 시도하는 자리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하고 지금 현재는 조정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8,040원 구간에 형성을 하고 있는데 7,000원에서 뭐 8,000원 사이 요 사이에서 좀 분할로 접근을 해 보신다면 충분히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조선에서 뭐 하나오션이 너무 많이 올랐다 하면 이 종목을 또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역시나 주봉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 2015년입니다. 2015년 딱 10년간의 차트 흐름이에요. 지금 최근에 뭐 많이 오른 것 같아 보여도 사실 앞전에 이제 조선 업황 빅사이클에 굉장히 또 호황기였을 때는 주가의 상승 흐름이 굉장히 크게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고 지금은 뭐 거의 많이 빠졌죠.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만들어내고 나서 이제 막 바닥에서 돌아 세워주는 이런 자리에 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관점에서 워낙 많이 빠져서 저평가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또 요만큼의 큰 폭의 상승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 MRO 사업 수주와 관련된 그다음 기대감 이런 것들 가지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착안을 해 주신다면 이 종목에 대한 관심 분명히 가져도 될 만한 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 종목에 대한 힌트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요 종목,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공략 방법,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손절가,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팍송심화 안에 들어오시면 오늘 방송 이후에 제가 또 한번 정리를 해서 브리핑 도와드릴 예정이니까 조선 관련주 나도 요 종목 한목 종목으로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끌어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팍송심화 입장하셔서 대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조선 관련주에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조선과 철강의 재료까지 함께 가져가고 있다고 하니까요. 재료 자체도 탄탄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함정 부문에서 제1호 방산업체로 지정된 이력이 있습니다. 기업의 입지 자체가 좀 탄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군의 유도탄 고속함, 독도함, 고속상륙전과 같은 MRO 사업을 수주했다라는 기대감, MRO 사업에 대한 수주 기대감을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트상 흐름으로 봤을 때도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재 크게 상승 후에 조정 자리에 있기 때문에 분할로 접근을 하신다면 상승분을 앞으로 수익으로 노려볼 수 있는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종목들 지금 너무 많이 올랐죠. 못 잡았다 하시면 지금 이 종목 저평가되어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호황기의 상승 흐름이 크게 나왔다가 많은 조정이 나오고 이제 추세를 바꿔가는 흐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잡아보시면요. 앞으로의 저평가 구간에서의 상승률까지 모두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종목에 대한 전략과 힌트 모두 다 가이드까지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이 종목 중장기적으로 탄탄하게 볼 수 있는 이 종목까지 모두 챙겨가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AI가 포착한 이슈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장전에 살펴봤던 로봇 관련주들도 강하게 상승불 켜면서 오늘 관련주들 빨간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섹터 강합니다. 하지만 조선 관련해서 또 다뤄주신 만큼 조선에도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화오션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 주목을 받으면서 조선주들 오늘 다시 한번 강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조정시 매수 가점으로 접근하시겠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이 종목 고점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정확한 타점 주시면서 잡아보실 예정이니까요. 이 종목들 챙겨가실 분들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으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장이 출발한 지 약 17분 정도 흘렀습니다. 오늘 시장이 그래도 견조하게 버텨주고는 있고요. 코스닥도 그래도 하락분들을 어느 정도 만회하면서 계속해서 상승 시도가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또 마지막 장이니까요. 이번 주 마지막 장을 대비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변동성도 너무 강했고 사실상 이제 뭐 오늘은 개장 초반에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긴 했지만 정치적인 변수가 주말 동안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 후반부로 오늘 장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 이제 흐름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주말간 또 어떤 이슈에 따라서 다음 장을 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 시장에서도 다시 한번 주말간 이슈들 살펴보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팍스통신망에서 함께 하시면요. 월요일 장에도 하루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장 마무리 잘 하시고요.
대표님께서 방송 이후에 주시는 종목과 전략들 모두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